작은 것이 아름답다. 독일 출신의 실천 경제학자인 에르스트 슈마우의 말처럼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도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군소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인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볼링 장비 분야에서만큼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주식회사 라곤의 강현만 대표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볼링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스포츠로 인기를 모았었는데 사실 요즘은 어느새부턴가 주변에서 볼링장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요즘 업계 동향은 어떤가요? 볼링장이 많이 줄었어요. 한 10년 좀 더 됐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IMF 전까지만 해도 한 1,500개 정도의 볼링장이 있었어요. 근데 IMF 딱 지나고서 한 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예. 그러니까 사양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힘들었는데 저도 그때 좀 힘들었고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재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냥 현상 유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볼링장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가 좀 잘 되는 데는 지역에 하나 더 생기고 또 지역이 낙후된 데는 볼링장을 이제 없어지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볼링과 인연을 맺게 되신 처음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인연인가요? 저희 본직은 전혀 몰랐었는데요. 네. 옆에 저도 유통업 사무실을 하고 있었고 옆에 또 친구라고 하면 뭐 처음에 만난 분이니까 옆에 볼링을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네. 몇 개나 팔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개 정도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네. 유통업이니까 이제 숫자는 많이 팔았었으니까. 다른 유통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 다른 그 비누 제품을 팔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볼링은 생소했고 또 볼링은 제가 한 88년도에 처음 쳐봤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한번 팔아본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 팔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럼 내가 팔으면 뭐 줄 건데 그랬더니 팔으면 반 땅을 준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팔은 게 한 60개를 팔았어요. 하루에요? 예. 근데 그 친구 나가고 제가 전화로,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화로 판매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볼링 오게 된 계기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보통 10개를 팔았던 볼링공이 직접 하시니까 60개를 파셨다는 거죠? 예. 정말 영업에 대한 남다른 어떤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유통업을 좀 배웠었어요. 곧 제대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뭐 다단계 사업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깊이는 안 들어가 봤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그 이론적인 그 마케팅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유통업을 시작하면서 그 마케팅 배운 거를 거기에 접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케팅이나 세미나 판매라든가 아니면 방문 판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줬었는데 거기서 제가 텔레마케팅을 했던 게 성공했던 것 같아요. 볼링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만 그 볼링 팀이 있었고 그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텔레마케팅에서 뭐 대기업에 한 군데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때 볼링 팀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더라고요. 막 살라고는 좀 싸게 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시장을 개척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먼저 친구가 좀 비싸게 팔고 몇 개를 못 파는 것보다는 저는 많이 팔고 싸게 팔자는 취지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중화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게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중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볼링 용품 영업을 전문으로 하시다가 지난 2002년이었죠. 본격적으로 볼링 용품 제조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당시에는 시장 전망도 별로 좋지가 않은 시기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창업을 결정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알려주시죠. 저희가 IMF 때 볼링은 저희가 현재로 한 25년 정도 돼요. 볼링 공을 저희가 직접 생산을 했었어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쭉 볼링만 해오다가 IMF 때 이제 힘들었고, 그때 저희가 왜냐면 볼링장이 반 이상을 문을 닫다 보니까 거의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볼링 쪽이. 스포츠 쪽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근데 문 많이 닫고 이렇게 해서 저도 힘들게 해오다가 그게 이제 뭐랄까요, 그냥 직업이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버텨왔어요. IMF 이후로도. 그러다 월드컵이 2002년 한국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다 빨간 티 입고 나가서 응원했으니까. 볼링보다는 예. 축구에 관심이 많을 때였죠. 예, 그래서 그때 저도 뭐 같이 응원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볼링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한 게 볼링 아대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던 회사가 지금은 볼링 장비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성장을 하셨거든요.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워오시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근데 판매한 제품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서 도착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생산을 했고, 근데 한 3월부터 이제 불량이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제품 만든 사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불량인 것 같아요. 불량을 나면 한 20% 정도 불량이 났는데, 불량이 나면 일단 수금이 안 됩니다. 수금도 안 되고 물건이 이제 중단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다 전량 반품 처리를 받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은 또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으신 교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첫째, 힘들었던 이유가 저희가 잘못 만들었잖아요. 제조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조자라는 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좌우명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또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자는 쪽으로 이제 다시 바뀐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그리고 또 자금적인 거는 또 저희 형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제가 그때는 잘 슬기롭게 타게 한 것 같아요. 뭐 형제가 도와주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려울 때는 또 형제나 집안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볼링 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가 30건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특허들인가요? 거의 주로 이제 볼링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거기서도 볼링 아대 쪽에 다 특허예요. 왜냐면 상표 처음에 이제 저희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름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져 놓고
일을 해요. 물건을 물건대로 만들어 파는데 네. 문제는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요. 처음에는 상표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허청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 물건을 왜 파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왜 그 이름을 쓰지도 않고 등록도 안 하고 네. 왜 그거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만약에 잘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당신은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특허를 내면.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부터 이제 특허를 내기 시작을 했고, 저 상표 때문에 특허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몰랐었어요. 제품을 그냥 개발만 하고 좋은 제품만 만들어내는 줄만 알았지, 저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갖게 된 이유가 그 하나에 뭐 한 4가지, 5가지씩 그 특허가 있어요. 저희 제품에는. 그 아대 하나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 없던 거를 저희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의 다 특허죠. 뭐 그 제품 자체가. 근데 이 특허라는 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 이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좌우 각도다 그러면 좌우 각도에 대한 특허를 내야 되고, 뭐 상하 각도다 그러면 상하 각도에 대한 특허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특허가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링 아대 하나 제가 9개를 생산했으면 9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볼링 제가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문제는 제가 꼭 필요한 거, 손님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링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손님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써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생활 속에 가깝게 볼링을 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볼링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어려울 것 같은 제품들도 많은데 볼링을 정말 좋아하시죠? 네, 볼링 좋아합니다. 그러면 볼링이 다른 스포츠보다 더 좋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볼링은 첫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화나서 술 먹으러 가느니 볼링을 치고, 또 기분 좋아서 소리 지를 때도 볼링장에 가서 스트라이크 치고 기분 좋아하고 소리 질렀을 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좀 스포츠로, 뭐 볼링뿐만 아니라 스포츠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스포츠인 한 사람으로서 네. 그거를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볼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기가 뭐 우울한 날 아니면 뭐 힘든 날, 그런 날도 볼링을 언제든지 가면 볼링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볼링은. 그래서 혼자 놀기도 참 좋은 볼링 스포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요.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좋아하는 일에는 한 가지 일을 깊게 몰두하시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직원분들이 3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규모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똑같아요. 그 옛날에 월드컵 할 때 그 히딩크 감독이 멀티플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비도 해야 되고 미드필드도 해야 되고 뭐 공격도 해야 되고, 똑같이 저희는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를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완成품까지 나올 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들어가면 그 라인 타면 내가 제품이 완성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초보자를 또 못 쓰는 이유가 그 라인을 못 타요. 그래서 막 배워야 돼요. 제가 개발을 하고 그분들이 그 조립을 해주고, 그래서 그 인원에도 충분히 아대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일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가족만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고맙죠. 고맙고, 또 저희가 이제 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는데 잘 슬기롭게 잘 넘어주시고, 또 이렇게 항상 가족같이 또 저희가
공장에 저희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일해 주시니까 일을 또 찾아서들 해요. 그러니까 전 사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최근에는요, 또 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더해서 빚까지 내셔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볼링장을 한 게 저희가 그 사업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볼링 아대로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미국이나 일본에도 저희가 수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라 할까 막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이 볼링이다 보니까 네. 볼링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바이어들이 오면 볼링장은 남의 볼링장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볼을 쳐보고 저희 아대를 가지고 가서 볼을 쳐보고 저희 평을 해주는데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막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꼭 볼링장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 또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지금 볼링장. 사실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볼링장을 하면서. 네. 왜냐하면 볼링장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저희 제품 쓰시는 분들이 네.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이렇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많이 착안을 해서 또 그걸 다 개선을 하죠. 그러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의 또 현장이 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업이 수출까지 잘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좀 불안하게 여기셨을 법도 하거든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미쳤다고 그러고요. 이혼하자면 처음에는요. 예, 예. 그거 그래서 그 계약했다 보니까 그 돈 찾아오랍니다. 가서 계약금. 그 정도로 반대가 심했는데 네. 저는 또 저희가 또 고집이 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따라주셔서 또 집사람한테도 고맙고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렵지만 또 제가 아대로 성공했듯이 볼링장도 또 1등 볼링장을 만들 겁니다.